안녕하세요. 키앤키즈 성장 클리닉 현세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아이들에게 많이 쓰는 젖병 세제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젖병 세제에 대한 문의들도 좀 있었고, 실제로 젖병 세제만 되는지 아니면 꼭 젖병 세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적인 주방 세제를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젖병 세제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그것이 완전히 무해하고 안심할 만한 제품인지에 오늘 리뷰 영상을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대중적인 제품들로 준비해 봤고요. 리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프릴,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죠. 이 프릴을 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 성분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적혀 있어요. 그냥 계면활성제, 가로 열고 고급 알코올계, 베타인계 이렇게만 적혀 있거든요. 대부분의 주방세제 또는 세탁세제들이 이런 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강력하고 조금 더 유해성이 높은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고, 좀 더 고가의 좋은 식물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구구절절하게 그 구체적인 성분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이런 프릴 같은 이런 주방세제는 대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조금 강력하고 유해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젖병 세제로는 물론이고 어린아이에게서나 성인에게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메소드인데요. 메소드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브랜드로 많이 알려진 주방 세제죠. 친환경이라고 표방한 이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킬 디메틸 아미녹사이드 그리고 알킬 글루코시드라고 하는 주방 세제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분해성이 높고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라우릴 에테르 황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제가 치약 편에서나 바디워시 편에서 많이 언급드렸던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를 약간 좀 변형시켜서 에테르라고 하는 고급 지방산 알코올을 첨가시킨 성분인데, 생분해성이 높아서 자연에는 좀 더 도움이 되지만 역시나 설페이트 계열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유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메소드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어떤 친환경적이고 무해한 주방세제로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뿐만 아니라 레몬, 민트를 위해서 향료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루틴리하게 사용하는 주방세제, 순한 주방세제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세 번째 제품은 이 슈가버블 주방세제입니다. 친환경 세제를 표방하는 가장 유명하고 좀 처음 알려진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친환경이라는 마크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알킬 폴리글코시드라고 하는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를 첨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세정력이 좀 약하겠죠. 그래서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같은 강력한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도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올레핀 설폰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것도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로 추정되는데, 주방세제에서 저렴한 가격대의 주방세제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유래 계면활성제 안전한 성분은 사실 한 가지뿐이고 두 가지의 강력한 계면활성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정이 잘 되는 거죠. 굉장히 세정이 잘 되고 기름이 잘 없어지는 세제는 일단은 강한 성분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향료도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성조수증 유발 위험이 있다.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퐁퐁 주방세제인데요. 자, 이것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 퐁퐁이지만 베이킹소다라고 크게 여기 써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어요. 보통 이런 제품을 접하면 대부분의 성분이 베이킹소다일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강력한 세제가 아니고 이건 좀 순한 거겠구나라고 구별하게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라우릴 에테르 황산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올레핀 설폰산 나트륨, 그러니까 거의 슈가버블과 비슷한 성분입니다. 알킬 디메틸 아미녹사이드, 알킬 글루코시드 두 가지 다 들어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면 계면활성제가 4가지 종류가 들어있는 굉장히 아주 세정력이 높은 빵빵한 그런 강한 세제인 거죠. 향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볼 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그 베이킹소다, 친환경 마크 이거에만 무조건 맹신하면 조금 곤란하고 뒤에 표기, 성분 표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항상 성분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5번째 제품은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제품이에요. 브랜드 이름은 뮬릭이라고 하는 주방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주방세제라고 하는 용어만 있지 젖병세제로는 안 써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젖병세제를 고르려고 하는 주부들은 그냥 패스할 수 있기 쉬운 그런 제품인데 성분을 보면은요 굉장히 우수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킬 폴리글루코시드, 알킬 디메틸 아미노사이드 2가지 식물유리 계면활성제가 전부예요. 그 외에는 구연산, 글리세릴, 레몬오일 이게 전부입니다. 또 폴리라이신이라고 하는 보존제가 소량 첨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EWG 등급 1등급의 데이터 등급도 페어 등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분이 간단하고 이런 계면활성제 종류가 2가지밖에 없고 그 2가지 계면활성제도 모두 코코넛 유리한 식물 유래성이다. 이런 세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자, 6번째 제품, 이 역시 제가 오늘 추천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토앤오투 브랜드라고 하고 젖병 그리고 주방세제, 무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병세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또 보시다시피 1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1종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4가지 모두 다 1종입니다. 그러니까 1종이라는 등급을 받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3종은 공업용 세제이고 2종은 그릇까지는 세척이 가능한데 과일 야채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과일 야채 세척이 가능한 것만 1종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있지만 이걸로 과일 야채를 세척할 수 있다고 허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믿고 대충 헹궈서 먹는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주방세제, 젖병세제를 사용할 때는 1종이다 또는 친환경 마크다 또는 베이킹소다가 큼지막하게 써있다 이런 걸 기준으로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토앤오투도 아까 말씀드린 뮬릭처럼 굉장히 좋은 식물성 유래 계면활성제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향료가 들어가 있는 라인도 있고요. 이 무향 라인만 향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성분을 추천드리고요. 가격대가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아시다시피 좀 성분이 좋은 거는 고가의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패키지가 매력적이지는 않죠. 그에 반해서 성분은 굉장히 깨끗하고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데도 젖병세제라는 말이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젖병세제라고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유명한 브랜드들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령 메디앙스에서 나온 B&B 젖병세제도 많이 쓰시죠.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보다 보면은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젖병세제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는데 젖병세제를 구성하는 계면활성제 자체는 안전하지만 폴리소르베이트라고 하는 에틸렌 옥사이드가 결합된 굉장히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향료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젖병세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아기에게 사용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유명한 제품인데 프로시예요. 프로시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풀네임을 말씀해 드리자면 프로시 베이비 무향 젖병 세정제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가만히 우리가 읽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베이비, 무향, 젖병 이 3가지 단어의 조합이 주는 어떤 안전한 느낌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분은 아까 말씀드린 라우릴, 에테르 황산 나트륨이 들어있고 코카미도 프로핀 베타인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강한 세정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기한테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세정제로 유아 장난감도 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만 대체로는 이런 성분으로는 그렇게 세정을 하는 걸 추천하지 않고요. 아기들 장난감 같은 거 완구루를 무엇으로 세척해야 되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순한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로 세척을 해주고 물로 헹구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제가 알코올 손소독 티슈편에서 말씀드렸던 추천하는 그런 소독제로 소독 티슈로 닦아주고 물에 헹궈서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여러 번 헹궈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기세척기는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헹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손으로 설거지를 할 경우에 최대한 여러 번 헹궈서 잔여물로 남아있는 계면활성제가 입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막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미엄이라고 알려져 있는 하나는 레드루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주의 유명한 유아 브랜드인데 이 중에도 많은 라인이 있고 무향 라인입니다. 향료가 없더라고요. 주성분은 사탕무 뿌리즙이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 정성분을 보면 나름 괜찮아요. 코코넛 유래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사용했고 강력한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는 없습니다. 녹차 추출물, 양배추즙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는데 아쉬운 것은 이제 알로에 추출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알로에 추출물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되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스트로겐 임밸런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넣어야 될 성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끝으로 블랑 101 무향젖병 세제. 이 제품도 이제 좀 많이 가격대가 있고요. 많이들 좀 선호하시는 브랜드인데 일단 성분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면활성제 중에서 굉장히 안전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계면활성제 사용했고 또 보존제도 없고 향료도 없고 구연산 정제 소금 정도로만 만든 굉장히 깨끗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으로 세척을 할 때는 굉장히 기름을 많이 쓴 그릇은 아무래도 세정력이 약하겠죠.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오늘 추천드린 이 세 가지 정도의 지금 굉장히 순하지만 세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세제를 기본 세제로 사용하시고 어느 날 좀 기름기가 많이 나온 날은 일반적인 이런 세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해 물질로 오는 바디 버튼을 줄일 수 있다. 100% 이런 것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일절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런 정보가 필요한 주위 지인분들에게 많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